세상에는 향기가 너무 강해서 귀신도 질색을 하면서 도망을 가고, 또 이렇게 날카로운 가시가 싫어서 뱀도 슬그머니 피해서 도망을 가고, 그리고 심지어 중국 황후 침실의 벽까지 럭셔리한 향수로 발라버렸던 나무가 있습니다. 자손의 번창과 다산을 부르는 마법의 나무로 불리기도 하였던 나무입니다. 에이, 설마 그런 나무가 있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무는 우리 산에서 흔히 만나는 바로 요 초피나무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추어탕 먹을 때만 찾는 것이 초피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초피나무가 천하를 어떻게 호령을 하였는지, 또 세계 곳곳에 전해 내려오고 있는 그 드라마틱한 풍속과 민속, 그리고 전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운향과의 초피나무, 요 초피나무 중에서도 오늘은 요 초피나무의 특징이 많이 묻어있는 세계 각국의 민속이나 풍속, 그리고 전설을 펼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초피라고 하면은 추어탕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옛날 어르신들은 이 초피는 귀신도 도망간 나무다. 그래서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도 이 초피나무를 사용하였고, 그리고 이 초피나무는 뱀들도 가시가 무섭고 냄새가 역겨워서 도망가는 나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산길을 걷다가 작고 날카로운 가시가 송송 달려있는 이러한 나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나무의 잎, 이 잎을 손으로 살짝 비벼보는 순간에 으악 하면서 코를 찌르는 향기가 순식간에 퍼집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초피나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나무를 단순한 향신료만으로 보고 있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귀신도 싫어하는 나무다. 귀신도 싫어한다고요? 대체 향이 얼마나 독하였길래 귀신도 도망을 갔을까요? 옛날 우리나라 남쪽 산골에 있는 마을에서는 해가 지고 나면 사람들이 대문 밖에다가 초피나무 가지를 하나씩 걸어 두었다고 합니다. 왜 이 초피나무 가지를 걸어 두었을까요? 도둑을 막으려고 걸어 두었을까요? 아닙니다. 멧돼지 막으려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막고 싶었던 것은 바로 잡귀였습니다. 옛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초피향이 집안에 가득하게 퍼지면은 귀신조차도 코를 막으면서 아휴 지독한 냄새 하면서 도망을 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귀신도 후각이 발달하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외양간에도 꽂아두고 장독대에도 꽂아두고 아이가 울면은 이 초피를 태운 연기를 피우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천년 방향제이자 천년 보안 시스템인 셈이었죠. 자, 이번에는 초피나무의 뱀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경상도 산골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초피가 있는 집에는 뱀이 안 들어온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정말일까요? 과학적으로 뱀이 초피를 반드시 피한다고 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초피나무 열매와 잎에는 향기가 매우 강한 정류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곤충을 비롯한 여러 생물들이 이 초피나무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뱀도 싫어한다는 민간의 믿음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초피나무를 창고 옆에도 심고 장독대 옆에도 심고 그리고 울타리에도 심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은 뱀 출입 금지라는 팻말을 붙여 놓았던 셈인 것입니다. 초피나무가 바로 천년 경비원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피의 전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사람들은 이 초피나무를 어떻게 이용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초피를 산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새로 집을 지으면은 문 앞에다가 이 산쇼의 가지를 걸어 두었습니다. 이유는 악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초피나무를 걸어 두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지방에서는 벼락도 막아준다고 믿었습니다. 이 초피나무를 보면 번개도 에이 여긴 냄새가 너무 강해 하면서 다른 집으로 가버렸다나 뭐라고 하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믿음이 강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피나무를 중국 사람들이나 그 주변 국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스케일을 크게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황후가 머무는 방인 황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황궁의 벽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납니다. 향수를 뿌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황궁의 벽을 바를 때 초피나무와 같은 산초속 나무인 화초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섞은 흙으로 벽을 발랐기 때문에 향기가 솔솔 풍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붙인 이름이 화초를 바른 방이라고 해서 초방이라고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초피의 향기가 나는 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피를 벽에 발라 놓으면 향기가 오래가고 벌레를 막아주면서 열매가 열리는 생태적 특성 때문에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이 초피나무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후의 침실은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방이 되었고 황후를 가리켜 초방의 주인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산에서 흔히 자라고 있는 초피나무와 같은 산초속 식물이 황후의 침실까지 은은한 향기가 솔솔 풍기는 방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티베트에서는 산초속의 나무를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팔에서는 산초를 불에 태워서 악령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는 천둥이 떨어진 자리에 신비한 향기를 가진 초피나무가 자라났다고 하는 전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달라도 또 언어가 달라도 놀랍게도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향기가 강한 이 나무에는 보이지 않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사람들은 왜 이 초피나무를 특별하게 여겼을까요?
정답은 초피가 가진 독특한 생존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가시, 코를 찌르는 향기, 혀끝을 얼얼하게 만드는 맛, 이 세 가지가 곤충과 동물에게는 강력한 방어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옛사람들의 눈에는 그 힘이 마치 귀신과 재앙을 물리치는 신비한 능력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과학이 설명하기 전에 전설이 먼저 탄생한 것입니다. 오늘 산에서 초피나무를 만나게 된다면 여기 향신료 나무가 자라고 있구나 하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혹시 그 가시 사이 어딘가에 귀신을 쫓던 옛사람들의 믿음이, 그리고 황후의 침실을 향기로 가득 채웠던 역사가, 그리고 히말라야 사람들의 신비로운 전설이 아직도 조용히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피나무의 신비함은 단지 전설뿐일까요? 아니면 오랜 세월 자연을 관찰하며 쌓인 옛사람들의 지혜가 만들어낸 이야기일까요?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자료를 모으고 더 많은 사진을 찍고 더 정확한 정보를 찾아 어렵고 복잡한 나무 이야기도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성껏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나무도감 공부 채널은 박승철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직접 연구하고 글을 써서 펴낸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차근차근 공부하는 곳입니다. 세상에는 쓸모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나무를 알면 세상이 훨씬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제대로 알면 나무를 더욱 소중하고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